인생의 수다 이정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실 법한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생물 공부 팁을 조금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무책임하죠. 사실 분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연고중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범위 교재를 줘요. 딱 아시죠? 그 유명한 캠벨. 생명과학 12판. 이게 지금 조금 불안불안한 게 제가 현장 수업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서가 13판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원래 캠벨 교재가 이제 에디션이 보통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한 22, 3년 때부터 제가 좀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12판이 2018년에 제가 다른 기업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영상 촬영 12판 처음 했던 게 2018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가 좀 됐단 말입니다. 근데 2026년이니까 사실 텀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미 한번 개정판이 나왔어야 맞는데 아마 중간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이랬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밀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사실 조금 덜덜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항상 생물학은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뭐 적게는 몇백 페이지, 뭐 심지어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부 때는 지금 보고 있는 캠벨 교재가 한 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2권 돼 있잖아요. 저게 사실 3권이 되지 않는 법이 없고 이래서 새 교재가 이제 원서가 나왔으면 보통 이제 번역판은 1년 뒤 혹은 2년 뒤에 나오거든요. 조만간 시험판이 바뀔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올해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연고중위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교재의 범위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대 같은 경우에 일부 학교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런 학교는 뭐 인체발생학 교재 잡아줍니다. 세포생물도 교재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하는 교재를 잡아주는 학교가 일부 있는데 그 일부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그렇게 나와요. 뭐 의대 예과 2학년, 뭐 약대 예과 2학년 수준의 생물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뭐 기초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대 예과, 치대 예과 2학년까지 생물학 진짜 많이 공부합니다. 이게 보통 생명 전공하는 학생들이 4학년까지 진행하는 전공 수업을 2년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건 제 지인 의대 다녔던 학생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1학기, 2학기에 원래 이제 시간표가 좀 바뀌죠. 근데 제 알고 있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도중에 같은 시간대 과목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과 2학년 과정에서 일반 생명계열 4년 과정 수업을 다 소화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공 범위까지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전공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전공 범위까지 여러분 공부 다 하시려고 하면 전공 서점 한 13개 보셔야 되세요. 그거 어떻게 1년 동안 다 하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출제 확률이 높은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으로 정돈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물 공부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무책임하게 무슨 그냥 깡그리 외워야지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리를 잘 해야 외우기도 수월하실 겁니다. 일단 개념 정리가 충실하게 되시는 게 기본인 겁니다. 뭐 문제가 어려워지니 응용 문제, 추론 문제가 나오니 어쩌니 문제를 뒤집어 깠니 뭐 어쩌니 말이 많아도 결과적으로 개념 정리가 탄탄한 학생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일단 충실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저장을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뇌과학 할 때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억이다라고 하는 게 내 머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만 의존을 하는 경우하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후각도 같이 관여하면 좋고요. 최대한 많은 감각기관이 같이 관여했을 때 기억은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는 내용을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노트 필기를 작성을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학습자료실 가면 언제든지 제가 손필기 해놓은 노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게 그거는 견본이고요. 제 손으로 작성한 노트입니다. 이게 저도 유튜브 영상 하면서 뭐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사람마다 약간 말에 쪼가 있죠. 말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버릇, 뭔가 언어에 대한 버릇이 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글씨 쓰고 글 쓰는 데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필기에는 제 습관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본인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다른 습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노트는 여러분 노트가 아닌 거예요. 본인의 공부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예쁘게 써라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막 선생님 저는 막 필기가 악필이어서 그 어찌됐건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딴 사람 볼 거 아니고 내가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필기를 할 때 서술형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거 무슨 단어야 무슨 뜻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단어형으로 좀 정리를 끝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뭐 화살표 기호 표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노트 필기한 거 보다가 사랑에 빠질 뻔했어. 이렇게 필기 중간중간에 하트 뿅뿅이 있어요. 막 암기한 게 너무 행복했나 봐.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별표 뽕뽕도 있고요. 물결 표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본인 스타일의 필기 스타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익숙해야 내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으로 본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노트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는 이제 학교에서 준 교재인 거지만 그 교재를 공부해서 작성한 이 노트가 나의 주 도구가 되는 거고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자꾸 까먹는 것도 생기죠. 그러면 노트 필기 그런 것도 쓰세요. 2번 까먹었어. 잊지 마. 뭐 이런 것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자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노트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까먹었니? 바보.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거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 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꾸 잊어먹게 되는 건 자꾸 표시하시고 또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추가시킬 게 있다 라고 하면 그 노트에 추가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맨 처음 썼던 노트를 자꾸 보시게 되는 겁니다. 나 오늘 2회독 해야지 3회독 해야지 제발 각 잡고 회독하지 마시고 필기한 거에 자꾸 낑겨 넣기도 하고 잊어먹는 거 체크하기도 하고 다시 보니까 이게 중요하네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반복 학습 횟수가 느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시게 되면 시험 볼 때까지 10회독이 뭐야 뭐 12회독 13회독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내가 노트 필기한 걸 본다.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 길다. 자꾸 보세요. 자꾸 보시고 뭐 듣는 것도 물론 영어 듣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마땅하게 할 거 없다 라고 하면 그걸 자꾸 볼 수 있도록 클라우드 잘 돼 있잖아. 막 패드로 한 거 폰으로 옮겨갖고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 자꾸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반복 학습은 필수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거 쌤 3월부터 6월까지는 개념 정리하는 기간이죠.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면 되죠. 그럴 거면 내가 워크북을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제가 진행하는 커리상에서 문제없이 진행하는 개념 정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풀이가 여러분들의 그 도파민을 알아요. 나 문제 풀었어. 20문제 풀었는데 18개 맞췄어. 2개 뭐 괜찮아. 10%쯤. 맞고 틀린 거 체크하는 나의 도파민 아는데 개념 정리할 때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하시는 건 그 도파민을 위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풀이 하시면서 그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왜 맞는지 알겠다. 왜 틀린지 알겠다. 충분히 설명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확인하는 문제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문제풀이가 오래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되셔야 되고 내가 문제 풀 때 그게 안 됐던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바로 책을 찾아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일단 그냥 쭉 푸시는 거예요. 풀면서 나 1, 2, 3번 보면 설명할 수 있겠는데 4번, 5번 좀 까리게 네, 애매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체크를 해두시는 거죠. 물음표 이렇게 체크한다거나 문제풀이 할 때부터. 그리고 도파민도 터뜨리세요. 동글뱅이 X 체크 하시라고요. 그 도파민이 많이 맞춰서 터질지 많이 틀려서 터질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맞고 틀린 거 체크해서 맞췄으면 좀 기특해도 해주시고 많이 틀렸으면은 좀 반성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OX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애매했던 거 그리고 틀렸던 문제가 왜 틀렸는지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를 다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풀이 하시면 문제풀이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개념 정리하는 만큼 문제풀이 시간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의 복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를 분리하지 마세요. 3월부터 6월까지 개념 정리하고요. 7월부터 문풀 미치게 할게요. 문제풀이를 개념 정리하고 분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풀이도 결과적으로 정리한 개념을 확인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이제 7, 8월부터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문제를 풀이를 하시겠지만 유형에 적응을 하시면서 마찬가지 이때도 흔들리는 개념이 있다면 그걸 다시 잡는 도구로 활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문제풀이랑 개념 정리를 완벽히 분리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정리도 계속 다져지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문제풀이도 계속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 선생님 3월부터 작년 문제 다 복귀한 거 갖고 있다면서 왜 안 푸시나? 막 10월 달 되면 닥달하고 난리가 나. 언제 풀 거냐? 막 직전 기출 언제 풀 거냐? 제가 10월까지 안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 지론인 건데요. 이거는 뭐 저한테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사실 학교별로 기출 문제는 다 있어요. 인간의감 다 올라가 있고 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 유형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5년까지 문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응시하려고 하는 학교 문제 유형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기출 문제는 사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나를 깨워서 야, 너 시험 보러 가야 돼 라고 하면 가서 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직전 문제 풀이는 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내가 준비할 건 다 끝났고 이제 시험만 보러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작년에 어떤 문제 나왔나 본다, 요렇게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준비가 덜 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충분한 준비가 됐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근데 또 너무 닥쳐가지고 하면은 좀 불안하니까 보통 이제 의학대 시험 1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12월 정도에 보통 직전 연도 문제 풀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저는 이제 그 문제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한 학생들한테 일단 직전 연도 문제 나왔던 건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벌써 5년째인 거니까 최근 5년 문제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전 연도 문제 풀 수 있는 만큼의 수업은 저는 해드릴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난 근데 쌤하고 수업 도저히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어떤 거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쵸? 그래서 직전 연도 거 확인 한 12월 정도까지는 조금 미뤄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물 공부한다라고 하면 종합하자면 이렇죠. 일단은 개념 정리 충실히 하는 본인 노트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분리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전 연도 기출은 정말 시험 직전에 푼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전체 흐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좀 풀릴만 할 때 한 6, 7월 달쯤에 더워지면 학생들 한번 슬럼프 오고요. 이제 9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그때 한번 슬럼프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이게 결론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지쳐서 좀 늘어지지 않도록 마디마디마다 응원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입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